안녕하세요. 주경쌤입니다. 오늘부터 중국어 기초 문법, 중국어의 기본 문장 구조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한 번에 이야기가 끝나지는 않을 것 같고, 여러 번 나누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정말 기초적인 내용이에요. 중국어 처음 배우는 분들, 병음부터 배우는 분들이랑 수업할 때 제가 거의 첫 시간,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리는 내용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중국어 공부할 때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내용은 중국어의 기본 어순이 주어, 동사, 목적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의 모든 문장이 이런 어순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가장 기본적인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더라. 이걸 기억하고 계신 상태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라는 주어, 너 목적어, 그리고 사랑한다 동사. 그래서 주어, 목적어, 동사 순서이죠. 중국어는 我 이게 주어, 나, 아이 사랑하다 동사, 니 너라는 목적어가 제일 뒤에 나와요. 그래서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 중국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두 개 어순이 다르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랑 관련해서 또 알고 있으면 좋은 게 중국어는 형태적, 구조적으로 봤을 때 고리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고리버가 뭔지 알기 위해서 고리버 외에 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고리버 외에 굴절어가 있고 그리고 교착어가 있어요. 이게 뭔지 먼저 살펴볼게요. 그래서 대표적인 굴절어는 우리가 아는 거 영어가 있어요. 그리고 교착어는 한국어, 영어를 먼저 볼게요. 아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는 문장을 예로 들었는데 이걸 영어로 말하면 I love you가 되죠. 이걸 만약에 바꿔서 너는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해볼게요. 그러면 you love me예요. 아까는 I였는데 그게 me가 되었어요. 그쵸? 이 I는 이때 이거를 이렇게 주어임을 나타내주고 me는 이게 목적어임을 나타내주죠. 그래서 이 단어가 통으로 바뀌었어요. 영어는 이 외에 시제에 따라 동사의 형태가 아예 통으로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go가 went가 되고 그리고 gone이 되기도 하죠. 이런 게 모두 단어의 굴절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번에는 한국어가 왜 교착어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를 예로 들었는데 그럼 여기에 있는 뭐뭐는 뭐뭐를 이런 걸 우리가 다 조사라고 부르죠. 이 는이 있기 때문에 얘가 주어라는 걸 알고 를이 있기 때문에 얘가 목적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는 이렇게 어근에 접사를 붙여서 이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걸 표시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교착어라고 부릅니다. 교착. 이게 붙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어는 교착어이다. 그래서 아까 you love me를 예로 들었는데 그럼 이것도 you love me와 같은 의미로 바꾸면 너는 나를 사랑한다가 되죠. 너와 나라는 단어가 그대로 왔지만 뒤에 나오는 그 조사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는이 목적어에서 주어가 되었고 나는 주어에서 목적어가 된 거예요. 그런 게 교착어입니다. 그럼 고리버는 뭐냐면 이런 단어의 형태 변화 없이 어순만으로 그 기능을 나타내는 걸 고리버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까 我爱你라고 했는데 이거를 너는 나를 사랑한다로 바꾼다면 你爱 워가 돼요. 그래서 바뀐 게 있나요? 워는 똑같이 워, 아이도 똑같이 아이, 니도 똑같은 니인데 무엇이 바뀌었죠? 어순. 오로지 어순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어순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국어는 어순이 굉장히 중요하고 HSK 이런 쓰기 영역에서 지금 3급에서 5급은 모두 순서 배열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내는 이유 자체가 어순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我爱你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이다.
그럼 이번에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 말고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이런 걸 부정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중국어에서 부정문을 만들고 싶다면 앞에 뿌를 붙이시면 돼요. 그래서 동사 앞에 뿌를 써주면 뭐뭐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我不爱你. 그래서 이거는 뿌는 원래는 뿌 사성인데 지금은 이성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뒤에 나오는 I가 사성이기 때문에 사성 앞에서 뿌는 이성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我不爱你가 돼요. 我不爱你. 그 다음에 你爱我吗? 이거는 의문문. 그래서 중국어에서 의문문을 만들 때는 문장 끝에 마, 의문을 나타내는 어기조사 마를 붙여주면 된다. 그래서 이런 거를 마 의문문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마 퀘스천.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해야 되는 내용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일단 중국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이다. 그래서 我爱你처럼 말을 한다. 그리고 만약에 부정문을 만들고 싶다면 동사 앞에 뿌를 붙이면 된다. 그래서 我不爱你.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문문을 만들고 싶다면 문장 끝에 마를 붙이면 된다. 그래서 你爱我吗? 이런 걸 마 의문문이라고 한다. 이번에도 똑같은 내용인데 단어만 바뀌었어요. 여기에는 should이라는 동사가 쓰였죠. should이 뭐뭐이다. 영어로 치면 비동사에 해당해요. 我是韩国人. 我가 그러면은 주어, 나, 是뭐뭐이다가 동사, 韩国人, 한국인, 이게 목적어예요. 나는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실자문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실이라는 한자가 들어간 문장이란 뜻이죠. A, 是, B의 형태로 쓴다. 그래서 A는 B이다 라는 문장을 만들 때는 A, 是, B 형태로 쓰시면 돼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부정문과 의문문도 만들어 볼게요. 我不是韩国人. 그래서 不를 여기 동사인 是 앞에 넣으면 돼요. 마찬가지로 是도 사성이기 때문에 不는 이성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不是뭐뭐가 아니다, 뭐뭐가 아닙니다. 我不是韩国人. 나는 한국인이 아닙니다. 你是韩国人吗? 그럼 이거는 끝에 마가 있죠? 이 마는 의문문을 만들어준다. 그래서 你是韩国人 으로 끝나면 당신은 한국인이다인데 마가 있어서 의문문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신은 한국인입니까? 이번에도 단어만 바꾸었어요. 我喝咖啡, 喝라는 게 동사, 마시다. 그리고 카페인은 목적어, 커피이죠. 我喝咖啡, 나는 커피를 마신다. 我不喝咖啡, 그럼 나는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그래서 부정문에는 뿌를 붙이면 된다. 你喝咖啡吗? 너 커피 마시니? 물어볼 때는 마를 넣으면 된다. 我喜欢游泳. 이번에도 똑같은데 단어만 바뀌었어요. 我, 내가 주어, 喜欢, 좋아하다, 동사, 游泳, 수영하다, 이게 목적어예요. 근데 이번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목적어 자리에 무조건 꼭 명사만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에는 목적어 중에도 용언성 목적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용언이라는 게 수러 같은 거죠. 그래서 그런 동사 형태로 된 말이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동사로 된 한 단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동사 플러스 목적어일 수도 있고 이런 예도 잠시 후에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목적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뜻이에요. 我喜欢游泳. 我不喜欢游泳. 그럼 나는 수영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동사 앞에 뿌를 넣으면은 이게 부정문이 되죠. 你喜欢游泳吗? 마찬가지로 마를 붙이면 의문문이 돼요. 너는 수영하는 걸 좋아하니? 我喜欢看电影. 그럼 이번에는 喜欢이 좋아하다 동사 그리고 看电影 전체가 목적어예요. 근데 이 안에서도 看이라는 거는 보다라는 동사 그리고
띵은 영화. 이게 목적어이죠. 그래서 이렇게 동사 플러스 목적어로 된 거. 그래서 영화를 보는 것. 이 전체가 목적어로 쓰였어요. 그래서 앞에서 동사 플러스 목적어가 전체 목적어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예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한다. 어쨌든 큰 형태는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我不喜欢看电影. 여기서는 부정할 때不넣으면 되죠. 동사 앞에不. 그래서 我不喜欢看电影. 나는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你喜欢看电影吗? 그래서 마찬가지로 의문문에는 마. 그래서 너는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니? 이렇게 마 의문문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의문문을 만드는 또 다른 방법. 이번에는 마 의문문 말고 정반 의문문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이건 아까 앞에 나왔던 문장, 你爱我吗?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거랑 똑같은 의미의 문장이에요. 그래서 아까는 마를 붙여서 의문문을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마를 지우고 수로 자리를 아이부 아이로 넣었어요. 그래서 아이라는 거는 사랑하다. 그래서 이거는 긍정형이죠. 그럼 부아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는 부정형이에요. 그래서 수러의 긍정형과 부정형을 나란히 나열해서 이 자체로 의문문을 만들 수 있어요. 你爱不爱我? 너 나를 사랑해? 사랑 안 해? 이런 거죠.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你喝不喝咖啡? 이것도 그럼 흐라는 게 긍정형 그리고 뿌흐라는 게 부정형 이렇게 놔두면 마 없이도 의문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你喝不喝咖啡? 너 커피 마셔? 안 마셔? 你是不是韩国人? 이것도 말을 지우고 是不是로 만들었죠. 너는 이다? 아니다. 너는 한국인이야? 아니야? 你喜欢不喜欢看电影? 그런데 이번에는 喜欢이라는 아까 그 동사가 이음절이었어요. 이음절이라는 건 글자가 두 개인 게 곧 이음절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喜欢不喜欢이라고 해서 이렇게 긍정형, 부정형으로 나열을 해도 되지만 이걸 줄여서 喜不喜欢이라고도 많이 해요. 你喜不喜欢看电影? 너는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 그럼 방금 공부한 이런 마 의문문이나 아니면은 정반 의문문의 경우에는 이걸 이제 yes나 no로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중국어로 yes랑 no를 어떻게 말해야 하는가? 이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yes나 no가 꼭 고정적인 표현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should이라든지 아니면은 또이 이런 게 yes가 될 수도 있겠지만 늘 그런 건 아니고 보통의 경우에는 그 질문 안에서 어떤 수러를 썼느냐에 따라 그 수러를 똑같이 되풀이 해주면 yes가 돼요. 그래서 你喝不喝咖啡? 혹은 你喝咖啡吗? 라고 물었을 때 흐라고 말하면은 마신다. yes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不喝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안 마신다. no가 돼요. 그래서 yes면은 흐, no면은 不喝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你是不是韩国人? 그럼 이거는 수로 자체가 是였으니까 yes면은 是 아니면은 不是이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뒤에서도 你喜欢看电影吗? 혹은 你喜不喜欢看电影? 이렇게 물었다. 그러면 좋아하면은 喜欢 이게 yes예요. 안 좋아하면은 不喜欢 이게 no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번에는 마 의문문 그리고 정반 의문문 외에 또 다른 종류의 의문문인 의문대사 의문문을 배워볼게요. 의문대사라는 건 영어 배울 때로 치면 의문 대명사예요. 이 대명사, 대사 안에 이미 의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엇, 그쵸? 아니면은 누구,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의문 대사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런 게 들어간 의문문은 마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이 자체가 의문이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써주면 돼요. 근데 이런 의문문의 경우에는 yes나 no로 대답을 못해요.
방금 마 의문문이나 아니면은 그런 정반 의문문은 yes, no로 대답이 가능했죠. 이번에는 객관식으로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의문문이 만들어져요. 의문, 대사, 의문문, 예문 같이 볼게요. 你去哪儿? 니, 너라는 게 주어, 去, 어디 어디에 가다, 이게 동사이죠. 哪儿, 어디, 이게 목적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哪儿, 어디란 뜻의 哪儿이 있기 때문에 말을 붙일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를 去不去와 같은 정반 의문문으로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你去哪儿, 이게 하나의 완벽한 문장이 돼요. 그래서 너 어디에 가? 라는 뜻이에요. 너 어디 가? 你去哪儿? 그럼 이런 거 yes, no로 답할 수 없죠? 어디냐고 물었으니까. 그 다음에 你喝什么? 그래서 什么가 무엇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喝는 마시다. 너 뭐 마실래? 라는 뜻이에요. 너 뭐 마셔? 你喝什么? 그 다음에 他是谁? 타가 그, 대명사 그예요. he. 그 다음에 是는 뭐뭐이다. 이게 동사이죠. 그래서 타가 주어, 是이 동사, 그리고 谁는 누구, 이게 목적어이면서 동시에 의문 대사예요. 그래서 그는 누구입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는 yes, no로 답을 못하고 누구이다라고 알려줘야 되는 그런 의문문이에요. 你怎么知道? 그럼 여기서 怎么라는 게 어떻게, 그리고 知道 알다. 그래서 너가 어떻게 알아? 이럴 때도 怎么가 의문 대사예요. 너가 어떻게 알아? 你要多少?多少는 얼마란 뜻의 의문 대사예요. 그래서 要는 여기서는 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원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你要多少? 너는 얼마를 원해? 그리고 现在几点? 그래서 几라는 게 몇이라는 뜻의 의문 대사예요. 그리고 뒤에는 시간을 나타낼 때 그 시, 그래서 몇 시, 그래서 지금 몇 시냐는 뜻이죠. 现在几点? 이런 것도 모두 의문 대사, 의문문에 해당해요. 중국어는 형용사도 수러가 될 수 있다. 중국어 처음 배울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어 같은 경우는 형용사가 수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뭐 만약에 바쁘다 이런 busy라든지 아니면은 예쁘다 pretty 이런 말이 나오면 앞에 is나 뭐 am이나 are과 같은 비동사가 먼저 나오죠. 중국어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형용사만 그대로 쓰면 이 자체가 수러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에는 중국어의 형용사 수러문,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그걸 또 부정문과 의문문으로 바꿔보았어요. 그래서 망이라는 게 바쁘다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수러로 쓰였죠. 그래서 중국어는 영어처럼 형용사 앞에 비동사를 넣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是를 넣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我是很忙이라고 말을 한다면 是를 넣어서 그럼 이거는 그냥 바쁘다가 아니라 나는 바쁘긴 바쁜데 그래서 뒤에 뭔가 반전의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걸 기대하게 만들어요. 난 바쁘긴 바쁜데 뭐뭐 하다 이런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그냥 바쁘다라고 말하려면은 是를 빼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거를 我忙이라고 주어 플러스 형용사 형태로 또 바로 붙여서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很과 같은 정도를 나타내주는 정도 부사를 넣어줘야 합니다. 평서문에서는 이게 평서문이죠. 그래서 평서문에서는 형용사 앞에 很과 같은 정도 부사를 넣어줘야 한다. 그래서 很의 의미가 아주 매우이지만 꼭 아주 바쁜 게 아니어도 很을 넣을 수 있다. 그냥 我很忙 나는 바쁘다. 我很忙이 돼요. 그리고 我不忙 부정할 때는 마찬가지로 수러에 해당하는 그 형용사 망 앞에 뿌를 넣으면 돼요. 그래서 我不忙 이때는 이거는 이제 평서문이 아니라 부정문이기 때문에 그 정도 부사 쓸 필요 없이 그냥 뿌만 넣으면 돼요. 我不忙 그리고 你忙吗 마지막에 말을 넣으면 이건 의문문이 되죠. 이때도 정도 부사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你忙吗? 너 바쁘니?가 됩니다. 他很可爱,他不可爱,他可爱吗? 그래서 可爱가 귀엽다, 사랑스럽다 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러로 쓰였죠.
그래서 여기에 是를 넣으면 안 돼요. 是를 넣으면 他是很可爱이렇게 되면 아 걔는 귀엽긴 귀여운데가 되어버려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他很可爱 그래서 그녀는 귀엽다. 그래서 很이 정도부사 넣어줘야 된다. 他不可爱 그녀는 귀엽지 않다. 부로 부정할 수 있다. 그리고 他可爱吗 마로 의문문을 만들 수 있다. 이게 형용사 수러문이었어요. 오늘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중국어는 명사도 수러가 될 수 있다. 명사도 수러가 될 수 있다. 바로 예문 볼게요. 今天星期二 그래서 今天이 주어예요. 오늘이죠. 星期二이라는 거는 화요일이에요. 그럼 여기에 오늘 화요일이라고 쓴 거죠. 이다에 해당하는 실이 없어요. 실 없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今天星期二 이것도 만약에 실을 넣으면 오히려 강조한 느낌이 들고 그냥 일반적으로 오늘 화요일이야 이렇게 말할 때는 今天星期二이라고 씁니다. 이런 거는 명사 수러문이라고 불러요. 명사가 수러가 되었다라고 해서 명사 수러문. 现在2点半 이거는 이제 现在가 주어이죠. 지금, 현재. 2点半 이거는 2시 반이에요. 2시 30분. 마찬가지로 2시 반이라는 건 그 표현 자체는 명사에 해당하는데 이 문장에서는 얘가 수러로 쓰였다. 그리고 이렇게 수러로 쓰일 수 있다라는 게 명사 수러문이에요. 지금은 2시 반이다. 现在2点半我今年25岁내가 주어이죠. 今年 올해 이게 시간을 나타내는 시간사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공부를 할게요. 시간사. 25岁는 25살, 25세라고 쓴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25살이라는 것 자체는 명사인데 이게 25살이다까지 이미 다 내포되어 있어요. 나는 올해 25살이다 할 때 是를 보통 붙이지 않고 그냥 我今年25岁라고 말합니다. 명사 수러문이라는 게 말이 굉장히 어렵게 들릴 수는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예문을 봐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흔히 쓰는 표현들이죠. 그래서 기초 회화 책에서도 많이 다루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꼭 수러라고 해서 무조건 동사는 아니다라는 거를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한 문장들은 모두 주어, 동사, 목적어 혹은 주어 다음에 수러 그리고 이 수러는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명사가 되기도 한다. 그리고 또 이제 마의문문, 정반의문문, 그리고 의문대사, 의문문 이렇게 공부를 하였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문장들을 어떻게 더 확장시킬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